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파이낸싱이라는 말은 금융이라는 뜻이죠.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의 융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금을 융통할 때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한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사업이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업주를 담보로, 회사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금융이라고 합니다. 기업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기업금융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회사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있어야 되겠죠. 대개 대규모로 할 때는 그 사업이 예를 들면은 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시공사의 컨소시엄 그러면 대규모로 할 때 연합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로 할 때는 시행사가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규모로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행사가 사업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가 회사를 하나 만들죠. 그 회사를 우리는 프로젝트 회사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 시행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죠. 물론 중간에 대출을 받을 때 여러 가지의 조건이 들어가죠. 그 조건이라는 게 첫 번째, 이 건설사, 시공자의 보증을 전제로 하죠. 시공사 선정을 하는 보증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시로부터의 인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은,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한다면은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담보 신탁을 하고, 담보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맡겼다는 증서를 주게 되는데, 그 증서를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수익증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을 합니다. 다시요. 시공사의 보증을 받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죠. 바로 그 돈을 통해서 뭐냐면은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설은 시공사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건설을 하게 되면은, 건설이 완공되면은 분양자가 나타나겠죠. 분양자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데, 들어온 돈을 전부 다 우리가 에스크로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자금 관리 계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스크로우라는 하나의 통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돈을 가지고 1순위로, 이게 중요합니다. 1순위로 은행에 1순위로 이제 대출을 갚고요. 2순위로 시공자의 건설사의 건설비로 주고, 마지막에 3순위로 시행사에 말하자면은 배당을 갖는 것이 이 사업의 큰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요. PF라는 것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서 뭐냐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그럴 때 그 시행하는 시행사가 회사를 하나, 사업주가 회사를 만들어서 시행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출을 받는 과정에 몇 가지의 조건이 들어가고, 첫 번째는 시공사의 보증, 그 다음에 땅에 대해서 담보 신탁을 통해 갖고 질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은 그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한 다음에, 그래서 건설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증을 해서 건설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뭐냐면 분양을 해서 분양 대금이 들어온 통장을
에스크로우라고 하고 그 통장에서 1순위로 은행에 갚고 2순위로 뭐냐면 시공자의 이제 건설비를 주고 3순위로 시행회사에 뭐냐면은 배당을 갖는 것이 이익을 갖는 것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제도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시험 문제는 어떤 말들이 시험에 나오느냐 관련된 몇 개 용어를 아시면 되는데 그게 밑에 나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련된 말입니다. 첫 번째 PF는 개발금융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할 때 개발금융이라는 것은 공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개발금융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기업금융, 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도 개발금융이고 그 다음에 PF 프로젝트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도 개발금융이다. 자, 그런데 기업금융에서는 기업을 담보로 회사 자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데 비해서 여기는 PF 사업을 담보로 했다는 거, 말하자면 사업주 담보가 아니라는 것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금융이면서 사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 그런데 이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부예금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사업주가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PF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이때에 이 뭐냐면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부예금융 그러면 장부 밖의 자금의 융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장부 밖의 금융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주가 말하자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은 실제 사업주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PF 회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예금융이라는 단어 뜻은 사업주의 장부와 PF 회사의 장부를 따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사업주 입장과 은행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사업주는 별로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업주하고 PF 회사의 장부를 따로 씀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기는 능력이 없지만은 사업이 좋으면은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사업주와 PF 회사가 이렇게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 받을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부예금융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출 능력이 올라가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빚받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이 말 기억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자 이때 담보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사업을 담보로 들어갑니다. 아까 분양 사업을 담보로 들어가는데 그 담보물로부터 은행이 돈을 다 못 받았을 때 담보물에 부족분이 있을 때 이걸 사업주한테 돈을 달라고 못한다. 이걸 비소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소구 그러면 제가 두 개를 의자고 했는데 심피라고 했어요. 심피라는 게 뭡니까? 신탁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물을 가지고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다 회수를 하지 못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소구, PF는 비소구입니다. 신탁금융과 PF는 비소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 관리를 뭐냐면 별도의 통장을 만든다는 거, 위탁 계좌 관리 이걸 에스크로우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에스크로우 계좌로 별도로 관리한다는 거.
그래야 자금의 통제가 가능하죠. 예. 통장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돈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땅을 담보 신탁을 해서 신탁회사에 맡겨갖고 그 맡기면은 맡겼다는 증서를 주게 되고 수익증권인데 여기다가 질권을 설정을 해서 보증 이제 신용을 보강한다는 것. 또 하나 여기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뭐냐면은 사업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사업주에 대한 신용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사업주는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업주에 관한 정보에 비대칭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지문도 등장을 해요. 은행에 대출해 줄 때 뭐만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PF라는 사업만 보고 대출을 했기 때문에 사업주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 사업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말들이 PF에서 시험에 나오고 있다. 기억합니다. 특별히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부해금융하고 그 다음에 비소구, 그 다음에 위탁계좌 관리, 부해금융 장부를 따로 쓰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 받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담보물에 부족분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달라고 하지 못하는 비소구, 돈을 관리할 때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걸 에스크로우 계좌라고 한다는 말, 이런 말들을 기억하시면은 PF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